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장 관리 직무에 지원하는 정한봄입니다. 한봄 씨는 유통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유통 관련 뉴스, 최신 트렌드 이런 거를 계속 2주에 주 2회씩 본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여름 폭염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천막을 치면서 채광을 좀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 시기에는 가지치기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그늘이 사라져서 일사병을 이제 과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세요? 네, 유통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 보니 어떻게 산지에서부터 오는지부터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식품 쪽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그 소비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가격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해외에서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한 리델이라는 초저가형 마트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지만 한국의 트레이드스처럼 굉장히 참고용으로 하면서 매우 PB 상품을 위주로 네. 초저가형으로 지금 유통망을 크게 건설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존을 위협할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초대형 마트 이거가 지금 트렌드라고 네, 초저가형 마트. 초저가형 마트를 지금 트렌드라고 꼽으신 거예요? 그럼 또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에서는 보통 복합 쇼핑몰 안에 신세계 스타필드처럼 다양한 콘텐츠로 고객 유입률을 높이고 또 그 안에서 좀 행복하게 고객 만족을 도모하면서 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재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매장 관리 담당자로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 읽는 능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본인 자체도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해서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해외 시장까지 보고 있다는 안목 이런 것들은 참 좋지만 초저가형 마트라든지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전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트렌드를 좀 읽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트렌드는 유통 관련해서 좀 좁혀서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아주 폭넓은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경제 흐름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트렌드를 좀 포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통 오프라인의 백화점들이 막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의 지금 백화점 산업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직구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반드시 신세계도 이에 대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강화를 통해 2015년부터 꾸준히 업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업계 2위를 다시 탈환했고 또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외부적인 이런 위험 요인은 있으나 내부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신세계는 잘 강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백화점은 주로 타겟 고객이 4060층이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해외 직구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접근하시기 조금 어려운 층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매장을 활용해 주시고 주요 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유입시키고 매출을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은 신세계 백화점 중에 가보셨던 매장이 가장 인상 깊었던 매장은 어디였어요? 저는 사실 반포 근처에서 20년 넘게 성장하면서 사실 신세계가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성장했는데요. 주변에 현대백화점도 있었고 뉴코아 아울렛도 있었지만 사실 뚜렷한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점 신세계는 달랐습니다. 현재 전층을 다 복합적으로 아우르며 점점 그 역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안주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화점 지원하는 친구들의 동기를 들어보면 뭐 본인이 백화점을 다녀봤다 등의 어떤 경험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위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과연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거시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봤을 때 백화점이라고 하는 경쟁 상대를 정해야 돼요. 어느 백화점의 어느 점이 신세계 백화점에 말씀하신 강남점의 어떤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쟁 상대로는 롯데백화점을 먼저 꼽고 싶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L큐브 사업을 조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L큐브는 홍대 등 백화점이 진출하기 어려운 그런 매장에서도 소형 백화점을 계속 진출하면서 매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백화점의 역량이 굳이 거대한 그런 땅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활 곳곳에 스며들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신세계 강남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백화점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꼭 이러한 크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조그만 매장도 중요하다라고 하면 약간 좀 반대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생활 깊숙하게 또 속속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백화점도 또 그렇게 키워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백화점을 가볼 거고요. 경쟁사 대비 무엇을 잘하고 있다, 무엇이 아쉽다는 내용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기준점을 잡고요. 뭐 매출이 됐건 인프라가 됐건 서비스가 됐건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의지,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자기소개서를 좀 보게 되면은 네. 그 교내 커피 판매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본인의 역할이 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 단체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재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실 제가 장점이 굉장히 낙천적으로 좀 이렇게 사실 어른들과 대화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커피 판매 판촉을 하려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학교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보다는 생협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 안에 있는 매점 운영하시는 곳에 가서 사실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음식도 많이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께서 그러면은 돈을 받지 않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팁을 주셔서 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했던 본인이 몰입해서 성과를 창출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좀 적합합니까? 어떤 부분이? 네. 넉살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마트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전국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웃으면서 제품을 좀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322만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친구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교수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는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교수님이었지만 먼저 양해 이메일을 보내드린 이후에 짧게 전단지를 드리고 저희 행사를 설명드린 이후에 커피를 사주실 수 있냐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또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지 커피를 판매했던 것이 매출 기여에 큰 한 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비중 있는 사람인가를 좀 더 약간 가늠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었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뭐 충실하게 잘 수행했다. 그래서 자소서의 내용에서 약간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본인이 좀 준비를 잘 해서 답변을 좀 마무리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턴 하실 때요. 그 매뉴얼, 바이어 연락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다고 했는데 갱신했다고 했는데 이 일은 원래 그 한봄 씨가 맡는 일이었나요? 그렇지는 않고 저는 바이어분들을 먼저 섭외하고 설득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네. 브라질의 특징 그리고 그 시장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브라질은 사무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고
먼저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국가라고 수업 네.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저희 행사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을 먼저 여쭤보고 친분은 어느 정도 쌓은 이후에 저희의 행사 취지를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았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매뉴얼을 또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며 피드백을 받았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어 이렇게 리뉴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매뉴얼을 참고하는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저희 소장님도 보시고 무엇보다 언어가 가능했던 포르투갈어 전공자들 그리고 언어가 가능했던 동료분들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팀 내에서 구성원들이 다 한봄 씨가 만든 매뉴얼을 참고해서 업무를 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그 매뉴얼에서 달라진 점이 뭐예요? 전과 지금? 바로 설득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기보다는 5분 정도는 사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스몰 토크라고 해서 사소하게 이야기를 하며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매뉴얼에서 달라진 점은 본론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기 앞서서 네. 우리가 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 5분 정도를 대화를 일상적인 거를 나눠라 이런 매뉴얼 그 네. 내용인가요? 네, 또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그 한봄 씨가 만든 매뉴얼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딱딱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수출 상담회라는 표현을 사실 뺐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시식도 할 수 있고 게다가 한국에서부터 오신 수출업체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컨택의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는 식으로 유연하게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휘를 좀 표현을 바꾼 거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 역량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거든요. 달라진 점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부를 묻는 부분만 좀 강조가 되어서 안부를 묻는 부분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이 어떤 문화나 정서상 이런 단어의 표현보다는 이런 부분이 좋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했습니다 라든지 좀 변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한범 씨는 보면 네. 제가 그냥 드는 느낌은 뭐냐면은 농수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바이어 역할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영업 관리를 지원하셨어요? 바이오도 그렇고 영업 관리도 그렇고 저는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납니다. 네. 이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인데요. 이마트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지 못하면 퇴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아이템을 가지고 판촉 아르바이트를 할 때 굉장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제품이 퇴출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분석력을 키우며 고객님들의 니즈를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사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 전국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께 고객의 만족을 창출하고 또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데 큰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업 관리, 매장 관리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직접적으로 우리 한범 씨가 파신 거잖아요. 세일즈를 하신 건데 네. 백화점에서는 한범 씨가 직접 고객 상대로 팔진 않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왜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장 경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 사원분들을 관리하는 일도 바로 SM의 한 직무입니다. 제가 그 일을 직접 해보았기 때문에 사원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제가 사원으로서 또 업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또 매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야심차게 뭐 이 브랜드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데리고 왔는데 매출이 안 나와요. 네.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분 마음을 좀 공감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또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 갈 때는 제가 매장 관리직으로서 저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공감해 드리고 또 제가 제안을 하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원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약간 뭔가 분석적인 사고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영업관리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부분인데 그런 것과는 살짝 매칭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본인만의 직무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마트에서 일하셨잖아요. 그 분석력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마트에서 평균 1.5개 팔리던 장난감을 14개 팔면서 전국 1등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본인이 주도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프로모션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했던 포지션이 뭐죠? 아르바이트였나요? 아니면 네.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네, 판촉 아르바이트. 판촉 아르바이트? 그러면 그때 프로모션을 지시를 받고 시행을 하신 거죠? 프로모션 기간은 업체와 또 이마트의 또 이런 협력으로 이루어졌지만 네. 그 안에서 전국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떤 분들이 저희 상품을 사주시는지 분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분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쇼핑 카트에 있는 생필품하고 기호품의 비율을 분석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제가 판매했던 상품이 모래놀이였습니다. 네. 많은 어린 친구들이 와서 시연을 같이 해주었는데요. 네. 한 어린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물건을 시연하고 바닥에 구르면서 엄마 이거 사줘 라고 굉장히 큰 소리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근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어머니 쇼핑카트 안에 들어있었던 라면 하나였습니다. 네. 다른 어떠한 상품도 들어있지 않고 라면만 들어있던 그 순간을 보면서 네.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제가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패키지 상품,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패키지 상품이 아닌 낱개 상품을 추천을 드렸고 그 상품은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쉽게 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또 수익도 올리면서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분석력 또한 그 면접관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매장 관리를 하면서도 필요하고 시장 분석, 자료 분석, 소비자 분석 여러 가지 분석력이 요구되는데 이 분석력을 깊이 있게 질문을 하니까 분석력이 아니라 관찰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석을 했다면 어떤 적정한 기간 동안 어떤 아이템을 어떤 대상으로 좀 그 기간을 가지고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분석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을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어디서 근무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강남점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으실 텐데 광주 신세계 가보셨나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몇 년 동안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있어 보니까 올라오라는 소리를 안 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꾸준히 제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강남 신세계 일을 하는 것이 신세계에 들어오는 목적이 아니라 신세계에서 사실 이마트긴 했지만 이마트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마트와 관련된 신세계에서 또 이런 실적을 이루면서 저도 배웠던 것을 다시 또 이 회사에 보람으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라서 지점은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전국에 지점이 있는 백화점들은 누구나가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서울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다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또 다양한 많은 신입사원들이 지방 내려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압박 면접에 대한 대응으로 풀어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진짜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240도를 본다고 합니다. 제가 신입사원이 되면 저도 240도를 보기도 매우 급급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250도를 보고 나중에는 260도를 보면서 나중에는 360도를 보고 고객을 그렇게 관찰하고 또 주변 사원과 매장을 관리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봉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리고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머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머리까지 지금 흔드느라고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좀 긴장하셨어요? 네, 굉장히 나중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긴장을 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러셨군요. 면접 경험이 좀 있으세요? 사실 인턴 경험 말고는 아직 4학년이라서 이제 지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범 씨 이제 취업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하면서 사실 저는 학벌로 어느 정도로 이제 끊기는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세계에서는 스카이 아니면 뽑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서 전 스카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회사 소개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네. 하니 네, 너무 걱정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세계는 제가 뭐 모르겠어요. 전 좀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스카이였던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예, 그냥 본인이 준비를 했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많이 해결됐죠. 이렇게 쉽게 풀리나요, 궁금증이? 네, 이 경험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나중에 큰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해서 끝내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범 씨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서류 보면서 조금 다듬기만 하면 궁금할 것들이 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저희가 입을 모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표현만 좀 걱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증이 이제 해결되셨다면 저희가 또 한범 씨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전반적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차분함이 되게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분함이 약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차분함을 갖고 있지 않은가. 좀 영업 관리자들은 약간 느낌이 이제 좀 장교 출신자들도 굉장히 사실은 선호하고요. 차분하거나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조금은 에너지틱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목소리 성량도 좀 더 키우셔야 될 것 같고 약간 톤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뭔가 좀 안정적인데 그게 좀 본인한테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경청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계속 수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졌고요. 저는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하진 않았지만 좀 관찰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좀 입을 많이 안 벌리시더라고요. 입을 좀 더 크게 벌리셔야지 소리도 더 성량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약간은 열정이나 좀 에너지나 약간 도전적인 약간 패기 있는 약간 이런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미지에서 조금은 멀어진 감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뭐 답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좀 이미지 개선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하셨어요. 네, 과외 선생님도 해주세요. 저 똑같아요. 차분한 이미지, 단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잘하는데 에너지가 없어 보여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일단 정성적인 편지를 부분. 쓰셨네요. 편지를. 네. 그러니까 저도 차분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나 듣건 되게 좀 차분한 지원자구나.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강하게 나갈 부분들,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설득할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래? 그럴 때는 뭔가 좀 고집 있어 보이고 강단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또 공감하겠다. 공감해야죠.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전달되어지는 면접관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때로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별로 줄 세워놓고 잘했다는 거나 대놓고 칭찬해주고 못한다는 애 대놓고 막 면박 주고 그래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영업관리자의 역할인데 그러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정성적으로는 이제 연습하실 때 내가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보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강단과 다부짐을 좀 보여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정량적으로는 뭐 백화점 산업 워낙에 어려우니까 근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의 99%가 다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맞죠? 네. 근데 조금 더 자료를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선진 사례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어떻게 좀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신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면접에서 전략을 짜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현장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주로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설문지를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다.
네. 현장의 목소리는 이런 거다라고 전달을 해주면 면접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봄 씨 일단 저도 이제 칭찬을 먼저 할게요. 이번에는 그 시선 처리가 좋았어요. 아. 그 대화할 때 눈 맞추고 하는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몸짓 언어를 해주셨는데 자세는 바른데 살짝 한 5도 10도 앞으로 기울어진 태도. 네, 그게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줬다는 게 저의 이제 오늘의 칭찬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보여지는 것 중에서 오늘 컨셉이 너무 러블리한 여성 컨셉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두 분이 자꾸 더 부드럽게 보고 하는 이유가 네. 오늘 너무 예쁜 드레스를 아, 입고 네. 오셨고요. 조금 내가 현장을 활동하면서 활보하면서 다니려면 네. 바지도 좀 네. 입고 좀 이렇게 셔츠 블라우스라고 해서 뭔가 네. 좀 내가 이렇게 딱딱 부러지는 이미지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네. 색감도 다 파스텔에 아주 디자인이나 소재가 다 이제 여성스러움을 좀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좀 그 내용에서 제가 서류에서 느꼈던 부분인데 면접에서도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한봄 씨의 능력을 네. 좀 내세워야 되는데 아. 여기에서 판매 제가 서류할 때 칭찬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판매를 이런 식으로도 해봤네요 라는 걸 칭찬했는데 알고 보니 판매 방식에 팁을 줘서 그거를 한 거였다. 그리고 교수님이 또 어떤 도움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잘했던 거를 잘 정리해서 좀 더 드러내고 도움받았던 그 부분을 좀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봄 씨의 실력을 좀 이렇게 좀 낮추는 그런 표현 네.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셔가지고 강남 신세계 외에 좀 많이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아, 네. 예,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나고 자란 그 가까운 동네 하나만 간다는 네, 건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시려면 많이 가보셔야 돼요. 네. 오늘 출연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네. 전문가분 세 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많은데 받을 때. 아 감사합니다. 좋은 네. 기회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지원자를 봐서 만나게 돼서 반가웠어요. 네, 네 한본 씨 참 밝고 그죠? 네. 계속 밝고 또 저희 기분 좋게 잘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원하시는 기업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의 그 조언과 또 응원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